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꽉 잡고 계십니까? 고르지 않은 바닥을 걸을 때 발걸음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걸을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 중 단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여러분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5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눌러 온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심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제 병원에 오시는 것을 지켜봤고 심혈관 질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어떤 분들은 다시는 걷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왜 제 심장 환자들이 넘어지는 걸까요? 의료계는 낙상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운동을 더하고 더 조심하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심장 건강과 똑바로 서서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 완전히 포기하는 3가지 특정한 일상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400명 이상의 노인이 심각한 낙상 관련 부상을 입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87%는 이전 수준의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수년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러한 낙상 피해자들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혈관계가 조용히 균형과 공간 조정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영역에 적절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뇌의 평형 중추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낙상의 거의 모든 경우가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의료 시술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약물도 아닙니다. 심장 기능과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를 모두 강화하는 3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으로 말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연결고리를 연구했고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3가지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숨겨진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상이 다리가 약하거나 시력이 나빠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낙상은 뇌가 균형 정보를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는 평형 중추로 가는 혈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이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더 많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활동적인 노인들도 갑자기 안정성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동과 주의에 관한 기존의 조언이 근본 원인을 완전히 놓치는 이유입니다. 의료계는 이 연결고리를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무시해왔습니다. 3가지 기본적인 일상 습관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방 가능한 낙상으로 독립성을 잃는 동안 침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심장과 균형을 모두 보호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35년간 서울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이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분들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5걸음 걸어 보십시오. 망설이셨습니까? 벽이나 테이블에 손을 뻗으셨습니까? 본능적으로 지지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되돌릴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여기 의료계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낙상은 약한 뼈 때문이 아닙니다. 나쁜 시력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낙상은 심장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심혈관계가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의 평형 중추가 굶주립니다. 공간 인식 능력이 조용히 악화됩니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30년 동안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3가지 특정 습관을 유지한 환자분들은 거의 심각한 낙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균형 시스템을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산소가 풍부한 혈류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낙상을 경험한 한국의 평균적인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60%에 불과합니다. 40%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욕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짐이 됩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존엄성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강남에 사시던 박씨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74살이셨죠. 평생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셨어요. 너무 빨리 일어설 때 느껴지는 약간의 어지러움. 자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순간적인 혼란. 그분은 스스로에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죠. 하지만 진짜 손상은 뼈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는 동안 혈류 감소로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평형 중추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어요. 그분은 마지막 2년을 휠체어에 앉아 딸의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며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비극은 박 씨가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셨어요. 짠 음식을 피하셨습니다. 매일 걸으셨죠. 하지만 아무도 심혈관 건강과 낙상 예방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심장약이 증상만 치료하고 있을 뿐 뇌가 적절한 혈액순환을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곧 밝힐 3가지 품목은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의료시술도 아니에요. 이미 집에 있거나 한 끼 식사값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심장과 균형 감각을 연결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혈관계가 약해지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혈압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일어설 때 혈액이 뇌에 충분히 빨리 도달하지 못합니다. 평형 중추가 순간적인 산소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수백 번씩 일어나지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하는 섬세한 신경 경로를 손상시킵니다.
이제 절대로 사용을 멈춰서는 안 되는 두 번째 핵심 품목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35년 동안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먼지를 쌓아가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체중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화장실 사용 직후 물을 마시기 전에 체중을 재야 합니다. 왜냐고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심장이 악화되고 낙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숨겨진 신호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심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됩니다. 이 수분 저류는 동시에 세 가지 치명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심혈관계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다리와 발목에 부종을 일으켜 균형 감각을 파괴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교과서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부분인데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뇌의 전정기관으로의 산소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4 살박씨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2개월 동안 세 번째 넘어진 후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족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난간을 설치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요양시설로 모시고 싶어했죠. 하지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박 씨, 최근에 체중이 늘었나요? 그분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3주 동안 약 3kg 증가에 차시는데 명절에 밥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저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혈액을 펌프질하는지 측정하는 박출률이 3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55에서 70%입니다. 초기 단계의 심부전이었는데 가슴 통증도 없고 극적인 증상도 없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체중 증가와 넘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적절한 치료와 매일 체중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낙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체중을 재십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하루에 1kg 이상 또는 일주일에 2kg 이상 증가하면 이것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이 쌓이고 있어요. 낙상 위험이 방금 10배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연관성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장내과와 노인 낙상 예방이 별개의 전문 분야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35년 후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노인 환자의 70%가 수분 저류와 균형 장애를 일으키는 진단되지 않은 심혈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두려워서 체중계를 피합니다. 체중 증가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체중계는 적이 아닙니다. 체중계를 무시하는 것이 적입니다. 그 숫자는 계단에서 쓰러지기 전에, 욕조에서 나오다가 고관절이 부러지기 전에, 모든 기본적인 일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 전에 심장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전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고관절 골절은 1년 내에 2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20%입니다. 5명 중 1명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씨가 한 달 더 체중 증가를 무시했다면 쓰러졌을 것이고 무언가 골절되었을 것이며 아마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했을 겁니다. 체중계는 2만 원도 안 합니다. 아마 이미 하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사용하세요. 공책에 숫자를 기록하세요. 매달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을 일으키기 전에 심장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줍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용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세 번째 품목은 제 환자분들 중 90%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심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진료하면서 이 간과된 습관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필수 항목은 미지근한 물을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면 체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제가 혈관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수면 중에는 혈관이 약간 수축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더 농축되고 걸쭉해집니다. 이 시간이 낙상과 심장질환 모두의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는 혈액이 혈관을 통해 걸쭉한 수프처럼 흐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낙상을 방지하는 뇌의 전정기관이 사실상 절반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낙상이 기상 후 처음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어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10분 이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점도가 거의 15% 감소합니다. 갑자기 균형 중추의 작은 혈관들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넘쳐 흐릅니다.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다시 예리해집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3번 넘어진 후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2번은 주방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딸분께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겁을 먹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심장은 사실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물을 드시나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바로 화장실에 가셨고 그 다음에 차를 끓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 앉기 전에 200ml를 마시세요. 3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서세요. 한 달 만에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벽을 붙잡지 않아도 되었고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커피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신체가 균형을 되찾기 전에 오히려 탈수를 더 심화시킵니다. 평범한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요. 청아 같거나 약간 더 따뜻한 물입니다. 2번째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각 식사 30분 전에 200ml를 더 마시세요. 이것은 2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일관된 혈액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럼증을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부산과 서울의 노인 환자분들 대부분이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이지만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두려워 물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탈수는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고 낙상으로 이어지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고 심장 약화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필요한 총량은 최소 1200ml이며 이 특정 시간에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30분 전, 저녁 30분 전, 그리고 취침 2시간 전에 작은 잔으로 한 잔, 바로 직전이 아닌 것이
야간 화장실 응급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시스템과 균형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물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5년간의 심장내과 진료 후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항목입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과 균형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항목입니다. 적절한 아치 지지력과 접지력을 갖춘 신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신발이요?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의료계가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발의 감각신경은 고유수용감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경로를 통해 뇌의 균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지력이 없는 슬리퍼를 싱어나 매끄러운 바닥에서 양말만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면 뇌가 평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피드백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저는 낙상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중 93%가 넘어지는 순간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나 신발을 전혀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를 뇌로 끊임없이 보냅니다. 신발이 불안정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혼란스럽거나 지연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혈관 연결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할 때 발의 가장 작은 모세혈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신경 말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감각 정보가 약해집니다. 뇌는 신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경병증 때문이 아닙니다. 약한 신경 신호와 불충분한 혈류의 조합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이 6개월 동안 3번 넘어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목 골절, 엉덩이 타박상을 입으셨고 가구를 붙잡지 않고는 어디든 걷기가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장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혈압 약도 확인했는데 적절했습니다. 그러다 환자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바닥에 뒤꿈치 지지대가 없는 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신는지 물었습니다. 항상 그 슬리퍼를 싱어나 온돌 바닥에서 맨발로 다닌다고 아치했습니다. 즉시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고 있었지만 발이 뇌에 필요한 안정성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정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결합되어 넘어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특정 신발을 처방했습니다. 비싼 정형외과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3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 적절한 실내화였습니다. 첫째,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질감이 있는 고무 밑창. 둘째, 적절한 발 정렬을 유지하는 아치 지지대. 셋째, 신발이 발과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도록 하는 안전한 뒤꿈치나 끈. 2주 안에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3개월 안에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옷장으로 가세요. 헐렁한 슬리퍼를 즉시 버리세요. 다음 낙상을 일으킬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적절한 실내화에 투자하세요.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끈이나 벨크로 스트랩이 있는 간단한 운동화면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 신으세요. 네, 온돌 바닥에서도요. 이것은 특히 아침에 중요합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혈압이 아직 조정되고 있습니다.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아직 최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낙상이 이때 발생합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으면 이 취약한 황금 시간대에 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제 절대 사용을 중단해선 안 되는 세 번째 물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35년간의 심장내과 진료 후에도 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물품은 심장 리듬을 균형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며 일상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뇌와 발 사이의 통신 케이블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뇌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혈류가 아니라 정확하고 리드미컬한 박동으로 도착하는 혈액입니다. 심혈관계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은 심장이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의 작은 혈관입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6개월 전에 그만둔 것 탓으로 봅니다. 세 번째 물품은 물속에서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 저녁 정확히 12분간 사지에 따뜻한 물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목욕이 아닙니다. 수영도 아닙니다.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에서 손과 발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 말초 펌프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작은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 점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저항으로부터의 감각 피드백이 신경을 통해 균형 조절 중추인 소뇌로 이동하여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였습니다. 2개월 동안 3번 반복적으로 넘어졌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혈압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넘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상담 중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공동 목욕탕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언급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웃들과 수다 떨면서 매일 저녁파를 담갔었습니다. 이 습관을 멈추고 몇 주 안에 균형이 악화되었습니다. 집에서라도 따뜻한 물 루틴을 재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야에만이라도요. 12분.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라고 했습니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4주 후 벽을 잡지 않고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8주 후에는 딸과 등산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움직임은 고유 수용기, 즉 뇌의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센서를 활성화합니다. 이 조합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낙상 예방을 위한 완벽한 훈련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30도 이하의 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과도한 확장을 일으키고 혈압을 위험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온도는 정확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담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관절을 전체 운동 범위를 통해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진료하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권장했습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낙상률은 무시하는 사람들에 비해 68% 감소합니다. 68%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형의 루틴을 구시기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단했습니다. 균형은 다리 힘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균형은 정보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뇌는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사지로부터 지속적인 감각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 입력이 약해지면 넘어집니다. 따뜻한 물 움직임 루틴은 그 정보 고속도로를 유지합니다. 내일 저녁 따뜻한 물 대야를 준비하세요. 아기 목욕물을 테스트하듯이 팔꿈치로 테스트하세요. 편안하게 앉아 발을 담그세요. 모든 발가락, 모든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데 12분을 보내세요. 그런 다음 손으로도 똑같이 하세요.
이것을 양치질처럼 자동적으로 만드세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비밀입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의 35년 경력 동안 배운 것들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여러분의 노령이 낙상 예방에 대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6번째 요소는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요소가 혈압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이것이 심장 건강과 균형 조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걸쭉한 상태입니다. 수면 중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일어서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대부분의 낙상이 발생합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는 화장실이나 침실에서 넘어진 후 도착하는 노인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 아침 혈압 급등은 균형 중추가 있는 뇌로 가는 산소 흐름도 감소시킵니다.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관인 전정기관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동시에 심장은 더 걸쭉한 혈액을 펌프질하느라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은 안정성에 대한 이중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알지도 못합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민감한 환자들에게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천정도인 37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세요. 자기 전에 채워놓으세요. 일어났을 때 누운 상태에서 그 물을 2,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그런 다음 일어서기 전에 정확히 마수분을 기다리세요. 그 5분 동안 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 점도가 거의 20% 감소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균형 중추로 가는 산소 흐름이 증가합니다. 낙상 위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80세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3번 넘어졌습니다. 모든 낙상이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실제로 건강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뼈도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 섭취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2달 안에 그녀의 아침 혈압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 시간은 아침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소량을 마셔야 합니다. 신장은 시간당 약 200ml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컵을 마시면 혈액을 제대로 수분 공급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대신 매 시간 작은 컵 하나씩 마시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는 많은 양을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위험한 순환을 만듭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여러 번 깹니다. 어둠 속에서 걸쭉한 혈액과 낮은 각성 상태로 일어설 때마다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낙상이 가장 치명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서기 전 300ml,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매시간 150흉벤 200ml, 6시 이후에는 목이 마르면 소량만 마시세요. 이 리듬은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 패턴과 일치하며 심혈관계가 균형을 위협하는 대신 균형을 지원하도록 유지합니다. 이제 심장 건강과 낙상 예방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했으니 제가 30년 동안 서울의료원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기 전에 정확히 2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뇌의 균형 중추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즉시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평형이 조절되는 내의로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 5일 안에 아침 어지럼증이 멈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된장국을 드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발효된 콩의 단백질은 이미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있어서 약해진 소화기관이 즉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넘어질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발목과 무릎 주변의 작은 근육을 재건합니다.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하루 60g 섭취해야 합니다. 된장국 3그릇입니다. 일반 두부가 아닙니다.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동시에 골밀도를 강화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셋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전에 30초 동안 발끝을 만져야 합니다.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뇌는 자세가 바뀐 것을 깨닫기까지 3초의 지연이 있습니다. 그 3초의 지연이 낙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앉은 채로 앞으로 구부려 발끝을 만지면 일어서기 전에 고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평형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매번 이렇게 하세요. 식사 후, TV 시청 후, 화장실 사용 후. 매번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입니다. 겨울철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온도 충격이 혈관을 너무 빨리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나올 때 어지럽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만 샤워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 미끄러운 양말 신는 것을 멈추세요. 바닥이 아무리 차가워도 상관없습니다. 미끄러운 양말은 발이 균형에 대해 뇌로 보내는 피드백을 파괴합니다. 고무 밑창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걸으세요. 부산의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한 여성 환자가 한 달에 2번 넘어진 후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심장은 사실 튼튼했지만 만성 탈수와 단백질 부족으로 평형 중추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벽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감사하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완전히 회복할 확률이 70%나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심각한 낙상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주세요. 부엌으로 가셔서 내일 아침을 위해 미지근한 물 2컵을 준비하세요. 오늘 밤 침대 옆에 두세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일 된장을 사러 가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낙상을 예방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오는 그 전화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힘이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그분들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35년 동안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활동성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낙상 예방법 중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낙상이나 균형 문제로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